네, 새정치연합이 오늘도 홍대, 광화문 등지에서 세월호법 제정에 대한 현장 홍보에 나섰죠. 민심의 반응이 싸늘했다고 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도 지금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이 상황을 좀 보셨을 텐데 뭔가 좀 생각이 좀 드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지금 이 야당이 이번에 네. 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지난번에 30%대로 네. 심지어 추락을 해서 40%가 무너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5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3주 만에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약간 거기서 이제 약보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50%를 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지지를 보면 입증 지지도라고 할 수 있는 왜 50%를 다시 넘기가 힘들어지는가 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보수층에게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박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중에서 문제는 야당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고 야당이 거꾸로 지지가 대폭 하락해서 심지어 10%대 지지도가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 한국갤럽 조사 보면 오늘 나온 거 보면 21%. 예, 이제 20% 초반이 지금 여러 여론조사의 대세인데 심지어 10%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야당이 지금 이 정치 집단으로서 민심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민심을.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한정당으로서도 기능하지 못하고, 이 민심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번에 세월호 유족, 세월호 유족이라면, 우리가 사실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세월호 유족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가서 꿇어 앉아서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니까 적과 동심했느냐? 적과의 동심이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 여당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심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그래서 장외투쟁으로 나왔죠. 이 장외투쟁으로 나오니까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사실상 장외투쟁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 박영선 대표가 이 2차 협상에 타결됐을 때 처음에는 더 이상 이제 협상은 없고 나를 믿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내대표직 또 사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분이 급격하게 강경으로 다시 돌아섰거든요. 그 무렵에 돌아서면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3자 협의체를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이 수락하지 않으면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전부 다 일제히 초강경한 얘기를 한 거죠. 동조단식을 전부 다 하자라든지 총사퇴를 하자라든지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결국은 이제 장외로 나가자 이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판에서 항의의 표시로 이 장외투쟁을 한다라든지 시청 앞에 텐트를 친다라든지 아니면 단식을 한다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단식을 10일째에 그만뒀는데 전 세계 문명국에서 정치인들이, 그것도 의회 정치를 하는 의회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케이스를 봤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과거에 예컨대 간디, 간디가 단식을 했을 때는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있어서 영국에서 소금법을 만들어서 소금에 엄청난 과세를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 항의적으로 이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그 유명한 간디의 단식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IRA 이제 북아일랜드 분리 독립운동하는 친구들이 이 바비 샌즈죠. 단식하다 죽었죠. 단식하다 죽었죠. 단식하다 죽었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엄청난 명분, 진실이 아니면 나는 죽겠다. 나는 죽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과 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각오 아래 하는 것이 단식인데, 예. 쉽게 말하면 그만큼 어떤 정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 하는 단식은 뭔가 하면 선전 도구로 사용되는 단식입니다. 단식이 선전 도구다. 정치판에 네. 심심하면 단식하잖아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노동당, 과거의 민주노동당에 강기갑 의원이라든지 예. 뭐 이정희 의원이라든지 소수파가 자기들의 의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은 차라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인 130석을 가진 야당에서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지낸 분이 단식을 말리러 가서 단식을 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단식 행위가 하나의 그 약자의 항의 표시 같으면 우리가 뭐 단식을 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김영삼 씨가 암울한 군사 정권 시절에 23일 단식을 한 것은 정의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정의. 이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찾겠다. 이런 정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87년 체제에 들어오고 나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까? 신체의 자유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 명분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좌파의 주장이고 좌파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좌파. 예, 자기파. 자기 패거리. 예. 뭐 우리 정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안 뭉쳤으니까 난 패거리라고 패거리 당자 아닙니까? 당이라고 하는 당자가 자기 패거리들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식을 우리가 언제까지 눈 감아주고 봐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챙겨줘야 되느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단식하는 정치인들은 완전히 매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 문화가 똑바라집니다. 김영호 씨는 유가족으로서 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리러 간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죠. 그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아주 좀 좋지 않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참 보면 나는 우리 정치판에서 결국 큰 정치인이 못 나오고 국민을 리드하는 정치인이 못 나오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지식이 없고 용기와 결단력이 없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균형 감각이. 우리가 뭐 어떤 정책을 만들면 거기에는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효과는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고 가령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했을 때 보편적 복지를 하면 정말 가난한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무상급식을 하면. 그런데 비용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되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또 반대로 이렇게 무상급식이 팽배해지면 하향평준화가 되고 부실한 급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제대로 검토를 해서 선과 악을 딱 놓고 적을 때 얹어놓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없어요.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가 보편적 복지를 대선 때 무차별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정의당에 있는 노회찬 씨가 옛날에 동아일보에 이 정부 출범할 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는데 저하고 아마 다른 방송에서 토론할 때까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표 복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라고 앞에서 주장을 한 분이니까.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동아일보 인터뷰에 자기도 깜짝 놀랐다. 우리 정의당이 하는 건 다 있다 얘기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표 복지는 과연 재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27억씩 4대강 하는데 22조가 들었는데 1년에 27조씩 5년에 135조 든다. 그럼 그 돈 마련을 어디서 하는데요? 이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검토 안 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치인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맞아.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앞서 리드를 해나가야 돼요. 가령 이 세월호 문제가 있고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1차 협상을 하고 그것이 거부가 돼서 2차 협상을 해서 안이 나왔으면 그걸 리드를 해나가는 리드는 설득을 시키고 관철로 해나가는 힘, 그게 바로 정치력 아니에요.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외투쟁으로 나가니까 내가 보기로는 스스로 다 무덤 파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으로서도 예. 그렇게 리드해 나갈 어떤 뭐랄까 파워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 나는 이거 참 당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참 정말 귀찮은데 과거처럼 민주당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당 자체가 워낙 세력들이 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당의 모든 소속 의원들이 한 정책에 무조건 다 오케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당이든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C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정책에 대한 각 개인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니까 가능하지만 우리 정당, 우리 야당에는 특히 야당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당 안에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친노 세력이 있고 그리고 안철수 세력이 있고 또 과거에 동교동 세력을 비롯해서 구민주당 구민주당 세력이 있고 그것도 또 많이 나뉘어져요. 정세균계가 있고 뭐 무슨 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각 계파별로 쉽게 말하면 어떤 전체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잣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각 계파의 이익을 항상 잣대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 하면 선명 경쟁입니다. 선명해야만 내가 야당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동조단식을 한 것 아니냐? 난 그렇게 봐요. 어쨌든 네?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선 주자 1위 여론조사에서 나왔죠. 예. 지금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는 박은순 서울시장이 지금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한 격차로 예. 문재인 의원이 이제 2위로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지지층 안에서 그런데 야당 이런 식으로 지지층. 가면 정말 큰 정치인이 못 되십니다. 큰 정치인이 돼서 국가를 영도하는 그리고 자기의 재임 기간을 황금기로 만들려면 내공을 쌓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선전에 몰두하실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큰 정치인은 정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크라크가 말 있잖아요. 이 정상배는 다음 선거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국가를 구하고 한 국가를 엄청나게 발전시킨 영도자들. 예컨대 아데나우라든가 처칠이라든가 일본의 기시 수상이라든가 마가릿 대치 여사라든가 난 마가릿 대치 여사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의 어떤 인기에 연연하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치에서는 철의 여인이다. 이런 욕 아닌 욕을 별명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브레즈네프입니다. 예. 당시에 소련 서기장. 예. 그런데 마가릿 대치 여사가 영국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